요즘 세상도 혼란스럽고 가족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회사에서마저도 쫓겨나고 이상한 미주가리 씨빠빠 같은 남자들만 항상 꼬이고 다 싫다. 정말 싫다. 평관이 날라오면 나도 같이 싸대기 맞아 날아가는 기분이다. 이 더러운 기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려나? 지금까지 꼬박꼬박 쌓아둔 돈도 부모님이 아파서 갑자기 나갔다. 이런 개시장 질사해. 미쳐버리겠다. 이러다 남자친구 잡고 하소연하고 남편 잡고 하소연하는 묻지마 빠말대기 사건 일어나겠다. 내 팔자 관살 너무도 많아. 일간에 쉴 곳 없네. 내 팔자 내가 이길 수 없는 관살. 젠장할 살인상 생략하네. 과연 관살 혼잡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야 성립되며 진짜 남명들에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자. 예전 나이 지긋하신 역학자가 운영하는 철학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 명이 상담하면 바로 뒤에 한 명이 대기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앞에서 상담하는 처자분의 명식이 멀리서 잠깐 보였다. 목일간에 딱 봐도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었다. 명식 그대로 관살 혼잡. 대뜸 할아버지께서 네? 그냥 가라고 할 말 없어. 그래도 봐주세요. 복지 안 받을 테니 그냥 가. 소문난 철학원이었는데 다소 좀 그래 보였다. 나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생각해봤는데 없었다. 그냥 관살 혼잡이라는 이유와 할아버지의 지나친 이교적 지들림만 보였다. 저 여자분은 자신의 소심한 성격에 용기 내어 방문했을 터인데 그래서 저기 제 식상이라도 좀 가져다 쓰실래요? 하려다 이건 너무 개또라이 같은 작업으로 보일까봐 참았다. 고전 방식의 사주팔자는 받아들이되 현대화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말로 전달해야 운명 철학원이 아닌 힐링 철학원이 되지 않을까 한다. 관살 혼잡이네 그려. 식신으로 제살 안 해도 상관으로 합살 안 해도 그냥 살아가면 돼. 재성으로 관살 대응 안 해도 인성으로 화살 안 해도 잘 살아가는 처자들 아마 많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있었어. 힘내 처자 빠샤. 따라해봐 뭐해. 빠샤. 빠샤. 더 크게 빠샤. 빠샤. 상담 끝인가요? 그래 끝났어. 다음. 이러한 빠샤 정신이 깃들은 힐링 상담. 그래도 해답이 없어 보이긴 하다. 하지만 명리학은 적어도 해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지 않던가. 자신을 알아가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때 자동 재살과 살인 상생이 된다는 것이 명리학인 것을 잊지 말자. 빠샤! 우선 관성이 사주의 팔자에 미치는 영향부터 들여다보자. 월지에 관성이 있어야 관성적 영향력이 크게 나온다. 월지가 부모에게서 받아온 환경, 유전적 영향, 자라오면서 자신의 성격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리고 평생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이 된다. 월지가 관성인데 천간에 투관된 관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내가 관성을 완성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이자 목표가 된다. 만약 천간에 관성은 없고 월지에만 관성이 있다면 정관은 바른 생활, 정형화된 패턴을 배운 상태, 편관은 빡센 생활, 특수화된 패턴을 배운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천간, 정관은 반듯하고 명예중심, 범생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이상향. 천간, 편관은 카리스마 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니 어떠한 급작스러운 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한방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조건이 따른다. 우선 정관은 크게 정관을 능히 이끌어가며 감당할 수 있느냐와 정관이라는 정형화된 조직 속에서 철밥통을 지킬 수 있느냐로 구분되어야 한다. 자, 우선 재성으로 정관이라는 조직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관 입장에서 재성은 나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 현재로 재생관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 물씬 양면으로 깨와 기지를 발휘하여 한 방에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다. 정제로 재생관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 물신양면으로 꾀를 안 부리고 성실하게 정관에 따라가는 기운이다. 여보, 밥이 보약이야. 많이 먹어도. 어머, 여보 조금 늘었네. 이것이 정제정관 재생관이다. 여보, 자연산 민물장어 듬뿍 쳐먹어. 이것이 한방을 노리는 편제정관 재생관이다. 재성이 없고 정관만 있으면 이러한 정관에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그냥 주어진 일 또는 그저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여명이라면 정관이 남편이 되니 여자 인생에서 남자란 그냥 필요한 것이며 나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으며 만약 나를 보호 안 하고 딴 여자를 보호한다면 식상으로 남자를 바꿀 것이다. 여기서 재성이 개입하면 여자 인생에서 남자는 없어도 그만이지만 이왕 결혼한 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선 부인 역할은 하고 보자. 만약 딴 여자를 보호한다면 빠말때기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머리털 다 뽑고. 여기서 정인이 개입하면 여자 인생에서 남자란 나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충분히 나는 그럴 만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남편 너는 내 종이다. 알겠느냐? 여기서 상관만 개입하면 너 오늘 잘 걸렸다. 일단 네 성격 바뀔 때까지 맞아보자. 여보 미안. 뭐가 이 미안해 등신아. 일단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예. 뭐 그렇다는 예시인 거지. 너무 몰입했다간 불행을 자초한다. 이렇듯 재성으로 정관이라는 조직을 키울 역할을 할 것인지 인성으로 다 받아들이며 나의 직무와 직책 등 주어진 자리를 꾸준함 속에 지키며 갈 것인지로 나뉜다. 인성으로 관인상생함은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고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국가 속에서 보호받는 국민이므로 주어진 법 테두리는 잘 지키며 가야지. 이란 성향이 정관정인, 관인상생이고 정관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만약 정관이 편인으로 관인상생하면 정형화된 사회 테두리 속에서 정관을 설계하고 있다. 즉 정인처럼 주어진 정관에서 조용히 있는 모습이 아닌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관을 이용했다가 때로는 활용했다가 하는 모습이다. 살짝 법이라는 테두리를 넘기도 하고 편법으로 가는 성향이 보인다. 재성이 없어 편인이 날뛰면 정관이라는 보호막은 날아가는 것이다. 여보 장어 먹어. 아니 이건 편제의 영역이니 야 땡땡 먹어. 이렇듯 남편은 다음날 출근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는 것이 편인 정관의 관계이다. 즉 고사에서 나온 유명한 육친표어가 갑자기 떠오른다. 덮어놓고 관설하면 남편 꼴이 거지된다. 따라서 재성이 없는 관성은 정관보다 편관이 우리 가족 조직을 위해 멋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보 오늘 어때? 미안, 우리 회사를 위해 정력을 낭비해야 돼. 아니 나한테 낭비한 게 언제야? 50년은 된 것 같아 이 영감들이야. 편관이란 상대할 수 없는 기운이다. 마치 신입사원인 일관과 편관이라는 회장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언제 잘릴지 모를 살으름이라는 설정이다. 그러니 계약직, 임시직, 비정규직이라는 기운이 나오는 것이다. 정관은 때 되면 진급하고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는 개념인데 편관은 한 번에 도약할 수 있고 한 번에 잘릴 수도 있다. 이 편관이라는 회장을 상대하려면 부회장 정도 진급해줘야 한다. 편관을 대항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식신으로 제사라는 방법이다. 온갖 프로젝트와 실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능력이 제대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보려면 근이 필요하다. 근이란 지난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언급하자면 간목한테 인목, 묘목, 그리고 신금한테 신금, 유금 등을 두고 근이라고 한다. 즉 신금이 힘이 있다 라고 표현한다. 경금, 신금의 뿌리를 두고 논쟁이 많다. 신금, 유금뿐 아니라 백금, 24K금, 황금, 골드바, 폐물, 돌반지, 빵에 묻은 금가루, 삼국시대 왕관, 피어싱, 배꼽싱, 그것싱, 그리고 아니 14K도 금으로 쳐줘야지. 뭐야 그럼 도금도 근으로 쳐야지. 그건 가짜 근이지 똘땡아. 뭐야 말 다 했어 이런 씨탱구리가. 심지어 이러한 상담까지 썼다. 유 PD님 저는 임수일간이고 제가 욕조에 있는데 근이 맞는 거죠? 저도 남학신 신고 있어 힘이 납니다. 이렇듯 아무리 깊이를 파고 파도 끝없는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다. 식신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근이 필요하고 근이 없으면 눈치만 보다가 프로젝트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합사라는 것이다. 즉 양일간은 겁재와 합살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간복일가는 을목겁제와 경금평관이 합의되어 합살이 된다. 그리고 음일가는 상관과 평관이 합살이 된다. 이것을 로비스트라고 일컫는다. 최고의 눈치와 코치, 날치 등의 능력을 끌고 와서 회장한테 한 방 먹이는 것이다. 저기 회장님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신순이라고 해요. 그래,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평생 오지 않아. 바로 한 방 먹여야겠어. 회장 오빠야! 잘 먹였다. 굿. 이 또한 근이 없으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에 과감하게 합살할 필요가 있다. 근이 없으면 오빠야! 라고 되어 미친 신입사원처럼 보이게 되는데 근이 있으면 진짜 한 방이다. 회장 오빠야! 진짜 한 방 먹을 것 같다. 혹시 근이 있는 식신제살 원국인가? 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회장댁으로 쳐들어가라.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믿져야 본전이 아니다. 쫓겨난다. 얼마나 쉬운 예시인가? 근 식신제살. 회장 오빠야! 묵은 식신제살. 회장 오빠야! 하지만 근이 없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에게 욕심이 넘쳐나고 그 욕심을 나타내는 개운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던가. 우선 근이 없는 분들은 식신제살 하는 날 아침에 인삼 한 뿌리 챙겨 먹고 산삼은 비싸고 산 타야 한다. 그리고 우황청심환을 먹고 식신제살 하러 가는 것이다. 그럼 제대로 된 식신제살이 이루어지며 후회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술 먹으면 식신제살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멋진 질문입니다. 술 먹으면 식신박살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정임합 모가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상생이 있다. 인성으로 평관을 꾸준히 설계하는 방법이다. 부회장이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려 평관을 다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정인이 평관을 설계하면 사회에서 쓸만한 똑똑한 능력이 있다는 기운이다. 만약 편제가 강하고 평관도 강하고 정인이 있다면 사회에서 한 가닥 하는 명식이다. 아니, 두세 가닥 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된 명식인가? 지금 당장 안 보고 있다. 이 영상. 본 영상은 관살이 많은 경우이니 곧 관살 혼잡 설명 들어갑니다. 어쨌든 평관과 정인의 관계는 꾸준히 나의 자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취한다. 그리고 평관과 편인이 만나면 그렇다. 회사의 뼈를 묻는 사람이다. 노예 계약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결론은 공신이라 찍는다. 는 벌써 써먹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다. 편제, 평관, 편인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득을 위해 우리 조직과 관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겠다라는 기운으로 국가공신이라 칭한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조직이 어려울수록, 가족이 힘들어질수록 힘을 발휘하여 슈퍼 영웅이 되는 기운이다. 따라서 슈퍼공신이라 또 칭한다. 24시 연세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슈퍼 공신이다. 이러한 명식의 대통령이 나온다면 좌우고 나발이고 너희들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기호 100번이라도 뽑을 것이다. 이러한 평관과 정관을 다루려면 근이 있어야 한다. 좀 더 카리스마 있게 좀 더 조직을 압도하여 가기 위해선 근이 필요하다. 청간 비겁이라도 있어야 함께 나아간다. 만약 근이나 비겁이 없다면 평관이 칠살로 변해 주도를 하는 삶이 아닌 아주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변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눈치 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게 되고 더 나아가 강자에게 보호받으려는 조심스러운 성격이 나온다. 그리고 관성이 적어도 3개 이상이 되어 관성이 많은 명식과 청관으로 정관과 평관이 함께 투관된 멋진 관사론자. 아주 가끔 결혼도 2번 이상해서 멋진 원국 관사론자. 요즘은 2번은 기본이라고 말하면 여기저기서 막 욕하고 유피디 미친놈! 이라고 할까봐 3번은 기본이다. 난 전생에 과보를 갚다 말았으니 다른 사람한테 갚아볼까? 아, 저 사람 뭐야, 멋있어. 딱 내 스타일이야. 우리 과보를 같이 갚아볼까요? 하며 즐기면 된다. 내가 보호받을 기운을 2개를 둔 것이고 지지로 평관과 병관이 있다면 공간을 2개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물론 직장과 집이나 직장과 다른 직장, 다른 직장과 또 다른 직장, 집이나 집, 집이나 또 다른 애인 집 등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딱 단정지어서 그대는 관사론자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 빠말대기 맞을지도 모른다.
관살이 많을 경우는 당연히 인성이 하나 정도 있어져야 한다. 그래야 인성으로 기운이 몰빵되기에 여러 관성에게서 사랑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명함이 많다는 얘기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기운이고 직장이 자주 바뀌거나 부서를 자주 옮겨 다닐 수 있으니 관성에 대한 역마가 있다는 기운이다. 또한 관살이 많으면 예의가 중요한 사람이다. 또한 예의가 없는 사람을 보면 발끈하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과연 관살 혼잡의 기준은 뭘까? 극명하게 드러나는 혼잡의 기운은 천간의 편관과 정관이 드러나 있거나 월지 정관격에서 편관이 투관되거나 월지 편관격에서 정관이 투관된 경우이다. 지지 정관과 편관은 기운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기운이다. 정관격이 편관이 투관된 경우는 안정된 정관이라는 격에 완성된 공간에서 기운으로 편관이 투관되었으니 직업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관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월지 편관격이 천간 정관으로 투관된 경우는 편관이라는 하드한 환경 속에서 정관이라는 감투를 받은 것이니 책임감이 대단한 기운이다. 비겁이 없다면 책임감이 압박감 또는 중압감이 된다. 관살 혼잡이 된 여명은 배우자를 고를 때 기본적으로 눈을 높게 가진다. 어릴 때 부친에 대한 과보이자 심리적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관성에 대한 중압감이 대단하니 얼마나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지 아니면 부친에 대한 부정적 과거가 무의식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를 하자면 근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좋은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냥 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 근이 있으면 맨날 사고치고 구설 일으키고 욕먹고 뒤지기밥 말대기 맞고 하다 이 와중에 한번 홈런을 치는 것이다. 하지만 근이 없으면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안전하게 묻어가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근은 지지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다스려질 때 나오는 것이 인성 플러스 근의 효과이다. 그러니 극신약하다고 해서 좌절하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이래선 안 돼, 신순아. 더욱 힘내서 사회생활 해야 돼. 하면서 막 본인을 항상 때리고 살면 안 되는 일이다. 불쌍하지 않은가? 이렇게 살아가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 성공한 신순이? 성공하고 나면 피멍 알멍 개멍 멍멍 다 남아있는데 물론 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없다. 1억 천금을 노리고 졸부가 되면 금방 거품이 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공은 값지고 멋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다가는 자신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식신제살, 살인상생은 누구나 겪고 있는 현실이다.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요. 배우자가 힘들게 해요. 바람 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밤을 새면서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부부만 전생의 원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내 삶이 힘든 것 같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아니다. 인생은 걱정의 연속이다. 세상의 적은 누굴까? 나를 괴롭힌 사람? 옆에 있는 남편?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다. 언제나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고 3살부터 이미 인격이 완성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결혼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바꾼다? 말 안 듣는 부모,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직원, 사장, 친구 모두 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다. 바뀌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나 자신이다.